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니 히피리라는 책을 읽어드릴게요. 이 책이 이게 시중에 많이 없는 건지 이 책을 찾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우니 히피리 책을 살 수 있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걸 어떻게 샀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저한테 찍힌 게 이게 초판 일세가 2011년도 7월 25일이고요. 초판 일세 발행이 2011년도 7월 30일. 이때 거니까 지금 2017년도니까 6년 전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게 추가로 발행이 됐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면 우니피리 책 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오늘 이거를 조금 읽어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필요하신 분들이 많겠다 싶어서. 우니피리 책은 휴렌 박사님이랑 KR 여사, 타이라 아이린 3명이 공동 집필한 책이에요. 저도 이게 제가 건망증이 심해서 맨날 옆구리에 끼고 자던 책도 며칠 안 보면 또 기억이 안 나고, 일단은 그냥 이 책은 그냥 쭉쭉 읽어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호호포노포노 하시는 과정에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니 히피리 내면 아이를 돌보는 방법입니다. 내면 아이를 어떻게 돌보고 내면 아이의 특성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활용하기 좋은 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머리가 더 복잡해져서 아이고 어쩌라는 거야 싶기도 하고,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가며부터 그냥 제가 쭉쭉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함께 들어요, 여러분. 자, 들어가며.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몇 살입니까? 당신이 태어난 후 몇 년이나 지났나요? 그 몇 년을 거치는 동안 당신의 경험이나 주변에 있는 존재만으로 지금의 당신이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모험이 넘치는 흥미진진한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순탄하고 평범한 삶이었습니까? 어찌되었든 그 인생이 당신의 노력이나 의지 아니면 주변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혹은 양쪽 모두에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물론 당신의 인생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많은 노력도 했을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변하지 않아서 포기 상태에 빠진 적도 있었을 겁니다. 언젠가 찾아올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호시탐탐 그때만 노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요. 이것이 나다 라고 믿고 있는 당신 자신은 어떤 일을 말하는 걸까요? 이 책은 호호포노포노를 통해서 만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나 자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통해 지금까지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또 다른 당신 자신과 만남으로써 당신이 살아오는 동안 품게 된 수많은 수수께끼 중 하나라도 풀게 될지 모릅니다. 고통뿐이라고 여겨지던 인생을 달리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꿈을 이루게 될지도, 진실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지금까지 혼자 힘으로 살아왔다고 여기고 있는, 그리고 이래저래 겨우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이 삶이 사실은 당신 혼자가 아니라 또 다른 이에 의해서도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일이 잘 풀리지 않지? 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누구라도 한 번쯤은 살아가며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또 하나의 자신과 만나고 호호포노포노의 과정을 통해 관계를 좀 더 심화시키면 또 하나의 자신은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에 놀라울 정도로 협력해 주게 됩니다. 이는 지금까지 당신의 인생을 만들어 온 것이 또 하나의 자신이기도 하며 또 하나의 자신에 대해 당신이 알게 되면 될수록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까지 당신의 인생이 어떤 모습이든지 관계없이 또 하나의 자신, 즉 우니히피리는 당신이 사랑해줘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니히피리를 사랑해줄 수 있는 이는 이 세상에 오직 단 한 사람, 당신 자신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들어가며 라는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우니히피리를 이해하실 때 일종의 잠재의식이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잠재의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잠재의식을 호호포노포노식으로 다루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좀 접근이 편안할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잠시만요. 제가 처음에 이거를 읽을 때 제가 호호포노포노를 처음 접할 때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잠재의식은 별개고 무의식도 별개고 우니히피리도 별개고 호호포노포노도 별개고 막 이렇게 굉장히 헷갈려 있었나 봐요. 그런데 지금은 나름의 어떤 종교들에서도 보이는 어떤 그 공통점들, 특히 좀 불교하고 맥락이 비슷한 면들이 좀 많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발견이 된 것 같아요. 이거는 온전히 저만의 견해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호호포노포노를 꾸준히 오래 나름의 방식으로 발전시켜 오신 분들께서는 그냥 책 그대로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나의 현재의식이 나의 잠재의식을 다루는 방법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조금 더 쉽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에서는 굳이 아이라고 해서 제가 초반에 굉장히 헷갈렸던 게 그냥 무조건 애인가? 무조건 애기여야 하나? 뭐 애기들의 특성인가? 뭐 이렇게 제가 조금 편협한 그런 사고를 하나 봐요. 그래서 또 삽질을 한 거죠.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안하게 잠재의식을 시각화해서 잠재의식을 다루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여기 그 다음 처음에 제가 읽어드린 게 들어가며 라는 파트고요. 부분. 그 다음에 이 책을 이끌어 나가는 두 사람 해서 읽어드릴게요. 페이지는 10페이지, 11페이지 아주 짧게 2페이지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바로 읽어드릴게요. 이 책에서는 다음 두 사람이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갑니다. 휴렌 박사. 하와이에 전해 내려오는 호호포노포노를 전 세계에 전하고 있습니다. 호호포노포노에서는 정화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언제나 야구 모자를 눌러쓰고 있는 모습도 신기한 하와이의 할아버지입니다. K.R. 여사.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정화를 하고 있는 셀프 아이덴티티 호호포노포노를 창설한 모르나 여사의 첫 번째 제자로 하와이의 다이아몬드 헤드 산기슭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나 웃는 얼굴이 귀여운 분입니다. 인스피레이션을 통해 멋진 정화 도구를 찾아주며 이 도구를 이용하면 정화가 척척 이루어집니다. 호호포노포노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나라고 여겨왔던 자신이 실제로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우하네, 표면의식으로서 평상시의 자신을 말합니다. 또 하나의 자신은 아우마쿠아, 초의식으로 신성한 존재라고 하는 매우 큰 존재에게 유일하게 접촉할 수 있는 아버지와 같은 분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주인공 우니 히피리는 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무척이나 많은 정보를 지니고 있고 우리의 인생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따로인 이 세 존재가 하나가 될 때 진정한 자신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저희의 표면의식, 현재의식을 우하네, 그 다음에 하나님, 신성과 같은 우주의식을 아우마쿠아, 초의식, 그 다음에 잠재의식, 우니히피리,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참고해서 읽도록 할게요. 고마워 우니히피리. 정화를 하면 할수록 우니히피리가 중요한 것을 자꾸 알려준대요. 그래서 우니히피리 고마워. 시작할게요. 가장 사랑하는 카운슬러 휴렌 박사. 이 파트는 휴렌 박사가 말하는 파트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카운슬러 우니히피리. 당신이 도움이 필요해서 카운슬러를 찾아간다고 해보자. 그러면 카운슬러는 우선 당신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인을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당신이 망각해버린 유년기의 사건을 발견해냈다고 해도 그것 자체가 기억의 재생에 의한 체험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을 누구도 확실하게 찾아낼 수 없는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원인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바로 기억이 재생되기 때문이다. 기억은 정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진정한 도움이란 무엇인가? 마음의 구원이란 무엇인가? 카운슬러가 과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해줄까? 아니면 친구나 남편, 아이 혹은 부모가 해줄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사랑하는 카운슬러는 말할 필요도 없이 우니히피리다. 왜냐고? 우리가 문제를 끌어안고 우니히피리에게로 달려간다고 해보자. 물론 그 문제를 보여주는 이는 우니히피리지만 이 내면의 아이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보여주는 게 아니다. 지금 그 문제를 삭제하지 않으면 언젠가 다른 형태로, 어쩌면 더 심각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삭제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다. 우니히피리는 다른 어떤 훌륭한 것보다도 당신의 역사를 잘 알고 있다. 게다가 우니히피리는 아주 먼 옛날의 정보까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우니히피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본래 목적이기도 한 제로 상태가 되기 위해, 그리고 인스피레이션에 의해 살아가기 위해 당신과 함께 정화를 할 수 있도록 기억을 재생하고 있다. 당신은 정말 누군가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도 우니히피리를 사랑해주고 우니히피리에게 감사하고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를 계속해 나가면 당신이 원하는 바를 전달할 수 있다. 정화란 100% 자신에게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당신의 눈앞에서 누군가가 넘어졌다고 하자 그때 발생한 사건에 대한 책임이 100%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도대체 자신 안에 어떤 기억이 이 사람을 넘어지게 한 것인가? 그 기억은 아주 먼 옛날 당신이 인간 이외의 무엇이었던 때의 일일 수도, 이전에 그 장소에서 누군가에게 얻어맞았던 경험일 수도 있다. 당신은 원인을 알 수 없다. 또한 원인을 규명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거기에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니히피리가 기억을 재생시킨 것이다. 당신 앞에서 사람이 넘어지는 체험을 통해 기억이 삭제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벌써 짐작하고 있을 것이다. 그것은 정화다. 당신이 지성적, 감정적, 육체적으로 체험하는 것은 모두 우니히피리의 당신은 그것을 정화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또 하나의 나, 휴렌 박사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줬으면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 우니히피리 잠재의식은, 여기는 가로에 잠재의식이라고 책에다 표시를 해줬네요. 우니히피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모든 것에 관한 정보를 지니고 있다.
정보,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기억이다. 당신 자신이 체험해온 수년간의 기억만을 말하지 않는다. 우주가 탄생해서 현재 이르기까지 생명체를 포함한 모든 존재가 체험해온 기억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당신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모두 우니 히피리가 지니고 있는 기억이 원인이다. 호오포노포노에서는 그 문제의 원인이 되는 기억을 삭제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본다. 또한 그 기억은 다른 사람의 우니 히피리도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기억이므로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고 해도 당신의 우니 히피리와 교류해서 기억을 삭제하면 다른 사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기억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우니 히피리 안에서 정보를 정화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기억도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당신이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고 있다고 하자. 당신은 거기서 원한이라는 감정을 체험하게 된다. 그것은 우니 히피리가 보관하고 있는 기억의 은행에서 과거에 무엇인가에 원한을 품었던 체험이라는 기억이 재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어떤 대상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니 히피리가 경험했던 것을 당신이 느끼고 있는 것일 뿐이다. 우니 히피리 그 자체는 화를 내거나 원한을 품지 않는다. 우니 히피리의 내부에 있는 미움과 원한의 기억이 재생된 결과로 당신이 그 감정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원한을 느끼게 되는 이유다. 원한 이외에도 미움, 슬픔, 고독, 자포자기, 기쁨, 즐거움 등 모든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우니 히피리의 내부에 그 감정들의 기억이 재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확실히 전하고 싶은 것은 문제는 자신의 외부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현실에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다. 말하자면 컴퓨터의 메모리 안에 기록된 문제 같은 것이 우니 히피리의 내부에 막대하게 존재하고 그것을 모두 우니 히피리가 관리하고 있다. 당신의 우니 히피리는 우주의 탄생 때부터 존재해온 모든 기억에 접근해서 매 순간 막대한 기억을 퍼올리고 있다. 우니 히피리의 내부에서는 1초당 1500만 비트의 정보가 올라오고 있다. 그러나 당신의 표면 의식이 인식할 수 있는 정보는 1초당 15비트의 기억뿐이다. 그 차이는 너무나 극명하다. 다시 말하면 순간순간 우니 히피리의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거의 대부분을 우리는 전혀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이다. 당신이 체험하는 것은 무엇이든 우니 히피리가 기억으로 보관하고 있다. 우리가 문제라고 느끼는 것은 모두 우니 히피리가 재생하고 있는 기억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호오포노포노의 최종 단계까지 나아가기 어렵다. SITH, Self-Identity, 호오포노포노의 창시자인 모르나 여사는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래요, 이것도 저것도 나랍니다. 모든 일은 자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죠. 당신도 여기까지 이해해주기 바란다. 자기 자신을 보라. 언제든지 그저 자기 자신만을 보라. 네, 이게 모르나 여사님의 목소리인가 봐요. 다시 할게요. 자기 자신을 보세요. 언제든지 그저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세요. 모르나 여사는 이것만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었다. 이미 이해하고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자신은 바로 우니 히피리를 말한다. 문제가 일어날 때는 기억의 은행 속에 있는 기억이 재생되어 있는 상태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우니 히피리의 내부, 즉 나 자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당신이 우니 히피리를 움직이게 하는 건 정화를 하는 거예요. 움직이게 해서 기억을 삭제하도록 돕지 않는 한 문제는 언제까지라도 반복해서 재생된다. 우니 히피리는 기억이 항상 꽉꽉 채워져 흘러 넘칠 것 같은 상태, 그리고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있다. 당신이 의식하든 하지 못하든 당신 자신 안에는 우니 히피리가 존재한다. 그리고 당신의 한 부분인 자신이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
self-identity 호opo노포노에서는 참을성 있게 우니 히피리와 깊은 애정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우니 히피리와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다. 우니 히피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걸어보자. 지금 여기서 체험하거나 느끼고 있는 것은 문제나 고민 같은 게 아니야. 그저 네가 보관해왔던 기억이 재생되었을 뿐이야. 그리고 그 기억을 내려놓을 수 있단다. 이렇게 우리 다 같이 말해봐요. 서두르지 않아도 좋다. 오늘이라도 당장 정화를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정화를 선택하는 한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우니 히피리와 함께 처음부터 배워가는 것이다. 우니 히피리의 소리를 듣기. 지금의 말은 KR 여사님의 말씀입니다. 우니 히피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다. 솔직히 말하자면 당신이 눈을 감고 모르는 척해도 무엇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 우니 히피리는 보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여기까지 들으면 와우, 얼마나 착한 아이야. 오늘부터 바로 우니 히피리 돌봐야지 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마음이 든든해지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신의 우니 히피리가 사실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당신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거나 정화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표면적인 당신은 아주 오랫동안 우니 히피리를 지배해왔다. 당신은 나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어 라고 착각을 하고 그 착각에 따라 멋대로 자신을 비난한다. 얼마나 바보 같은가.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어 등 쉴 틈 없이 자책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모든 행동이 우니 히피리에게는 상처가 된다. 당신은 당신을 혼자만의 것으로 여기고 자학했겠지만 그 결과 모든 부담을 우니 히피리가 지고 만다. 이런 상태에서는 당신과 우니 히피리의 관계가 불균형하기 때문에 우니 히피리는 당신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막다른 상태에 부딪히게 되고 다른 사람이나 의식의 도움을 청하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판단해서 내리는 결정이 아니라 바로 정화다. 정화를 처음 시작할 때 빛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도 우니 히피리를 계속 돌보면서 정화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최근 휴렌 박사와 내가 어떤 문제를 정화하던 중에 깨달은 것이 있다. 생각하거나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우니 히피리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잘못된 장소에 온 거 아닌가? 다른 사람에게 하면 안 되는 말을 한 건 아닌가? 내가 하는 정화 방법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정화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을 자주 하면 에너지를 소진하게 된다. 마치 타이어에 공기가 반쯤 빠져있는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울퉁불퉁한 길을 만나도 이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전거가 상해서 불시에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타이어의 공기압을 잘 유지해주면 약간의 장애물이나 높낮이의 차이가 있는 길을 가더라도 문제가 없다. 그저 매끄럽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자전거와 타이어의 관계는 그야말로 당신과 우니 히피리의 관계와 닮은 꼴이다. 모르나는 생전에 당신이라는 표면의식은 독재자가 되기 쉬워요 라고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자기 자신이기도 한 우니 히피리에게 자주 요구를 하거나 명령을 내린다는 것이다. 오늘은 휴일이니까 이 일과 저 일을 끝내야 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내가 되어야만 해. 당신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돼 라는 생각에 기댄 행동을 자주 한다. 당신이 종종 이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니 히피리는 당신에게 종속되어 이제는 파트너보다 아예 노예와 같이 되고 만 것이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자. 아무리 상사나 가족이라고 해도 자신에 대해서 무섭게 지배적으로 대하거나 독재적으로 대한다면 진정으로 자신답게 행동하지도 본래의 능력을 발휘하지도 못하게 된다. 호오포노포노에서는 정화를 하고 우니 히피리 돌보기를 계속해서 우니 히피리가 당신과 함께하고 같이 움직이면 모든 것이 저절로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당신은 우니 히피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 파트가
제가 굉장히 어려워하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굉장히 헷갈려 했던 파트였어요. 읽을 때는 굉장히 쉽잖아요. 일단은 우니피리를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표현을 해서 이 아이를 실제로 이 잠재의식을 잠재의식을 내 안에 감정이 있고 느낌이 있고 살아있는 어떤 아이처럼 의식을 해서 그 아이를 이렇게 다루는 과정에서 둘이가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 이것이 너무 거기에 집중이 되다 보니, 저의 경우에요. 너무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 다른 어떤 책에서 나오는 것들과 통일점을 발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머피 박사의 잠재의식을 다루는 책도 굉장히 어려울 때 힘이 되었던 책이라서 즐겨 읽었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잠재의식은, 머피 박사의 잠재의식을 다루는 방식은 그냥 고요하게 마음을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명령을 하면 걔는 그것을 받아들인다. 잠재의식은 이렇게 배웠고,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나요? 누구죠? 잠깐만요. 부활을 쓴 사람 이름이 뭐죠? 잠시만요. 책꽂이로 이동 중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빌 고다드. 네. 네빌 고다드 같은 경우도 어떤 식이냐면, 현재 자기의 느낌이나 인식을 그 본인이 원하는 상황 속에 완전 데려다가 앉혀놓고 완전히 그 상상을 하면서 그것을 끌어당긴다는 어떤 개념을 잡았는데, 제가 그래서 그 두 가지, 그러니까 머피 박사의 말씀과 네빌 고다드의 말, 그 두 개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거를 이 우니피리하고서는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우니피리를 다루는 방법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저의 감정적인 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머피 박사의 말이나 네빌 고다드가 알려주지 않은 건데, 제가 제 내면 아이를 들여다보면서 제가 계속 저 자신을 또 다른 아이를 세워놓고 객관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를 보면서 사랑해, 뭐가 힘들어, 너 그것 때문에 속상하구나 하면서 저의 내면, 저의 감정과 저의 생각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은 완전한 장점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만약에 나 매달 막 몇천만 원씩 벌어야 돼, 나는 뭐 어디 시험에 합격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우니피리에게는 굉장한 상처라는 말에, 저는 어떤 목적을 향해서 제가 일을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딱 걸림돌이 되니까 하다가 말아버리고, 그러다가 다른 데서 또 뭔가 이제 방법을 시행하면서 제가 제 삶을 만들어 가다가 감정이, 제가 굉장히 상처받고 고통받고 알지 못하는 감정에서 막 올라오고, 가만히 있어도 고통은 올라오더라고요. 예, 톨레 말에 의하면 에고는 고통, 그 감정을 먹고 산대요. 그래서 자기 존재감을 살아있는 생물체처럼 드러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저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모든 것에, 그러다가 제가 다시 호오포노포노 책을 읽고 그랬던 이유는,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내 안에 어떤 사랑과 평화로서 완전한 자유로 존재하지 않는 감정을 가지고 어떤 뭐 끌어당김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시각화를 한다거나, 네빌 고다드가 어떤 시각화의 대표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런 어떤 뭐 또 머피 박사의 말씀을 또 실행한다거나, 뭐 김승호 회장님이 쓰라고 하는 매일 뭐 소원을 100번을 쓰기를 한다거나 하는 게, 그 행위를 하다 보면 내면에서 뭔가가 올라와요. 제가 판단할 때는 굉장한 저항감이에요. 그거는 본인이 예민하게 느낄 수 있어요. 뭔가 이렇게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제가 가다 보면 엄청난 저항감이 올라와요. 그런데 그 저항감을 없애지 않고는 결국은 그거는 무너져요. 우리는 그 저항감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내면 아이를 돌보는 게 필요해요.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이에요. 내가 내 안에서 감정적으로 모든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완전한 자유를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지 않은 상태에서는 뭐 요즘 그 소원을 하루에 3개의 소원 쓰기, 김승호 회장님의 뭐 100번 소원 100개씩 쓰기, 또는 시각화하기, 또 끌어당김 시크릿 하기가 안 돼요. 그거는 이 휴렌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름이 햇살을 가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햇살이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니필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제가 많이 헤매고 고민하고 힘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정말 중요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내면 아이를 돌보는 것은 감정적인 문제, 내 안에 감정적인 문제, 나의 생각들, 무의식적으로 감정을 동반한 생각들 또는 정서가 있어요. 내가 대부분 그 정서를 할애하는 정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빨간 정서가 대부분인데 어떤 사람은 까만 정서가 대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굳이 색깔로 표현을 하자면 어떤 사람은 노란 정서가 대부분인데 어떤 사람은 회색 정서가 대부분이에요. 감정이나 어떤 정서, 자기의 생각을 컨트롤하거나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화를 해서 자유와 평화와 사랑을 내 내면에 확 뿌릴 수 있다. 완전 감사와 사랑과 자유와 평화를 내 내면에 쫙 펼쳐낼 수 있다 하기에는 우니이피리가 내면 아이와의 교류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내면 아이하고의 교류를 시작을 하면 항상 그날은 행복해요. 아무 이유가 없이 행복해요. 그리고 물론 그러다가 며칠이 지나면 또 어떤 분노가 올라오기도 하고 두려움이 올라오기도, 그러면 두려움이 올라오거나 분노가 올라오거나 좌절이나 절망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다시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하죠. 저잖아요. 사실 그 대상이. 너 두렵구나. 너 지금 두렵구나. 너 뭐가 두려워? 하면서 저 자신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혁명이에요. 혁명. 너 두렵구나. 왜? 그러면 이유로 이제 그렇구나. 네가 그런 두려움이 있구나. 괜찮아. 우리 그 두려움에게 사랑을 보내자. 그리고 같이 정화하자. 두려움아 안녕. 잘 가. 나는 사랑이고 기쁨이고 행복이고 평화라서 나는 그런 사람이라서 네가 오면 나는 좀 불편하고 그렇거든. 대신에 너에게 축복을 보내고 내가 사랑을 보내줄게. 안녕. 그 두려움은 내 기억에서, 내 정보에서 삭제할게.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두려움에 동일시돼서 함몰돼서 거기에 미친 듯이 빠져들어가진 않아요. 절대. 약간의 어떤 잔상은 있을 수 있어요. 감정의 잔상은. 그런데 그 나머지는 그래도 미친 듯이 빠져들어가진 않아요. 네. 우니필이를 그니까 참 제가 많이 참 고심하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너무나도 많이 더 읽어드릴게요. 자, 요거 휴렌 박사님. 훌륭한 작가이자 나의 친구이기도 한 요시모토 바나나 씨는 우니피리와 함께 하는 호호포노포노 과정에 공감하는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어머, 여자분인가 봐요. 그녀는 이러네요. 어릴 때부터 누군가에게 배운 것도 아닌데 어딘가에 외출하기 전에는 언제나 내면 아이에게 너를 위해 가방을 준비했단다. 필요한 것을 꺼낼 수 있도록 가방 안에 이런저런 것을 넣어둘게 라고 자신의 내면 아이에게 말을 걸어 주었다고 해요. 나는 언제나 자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니이피리에게 오늘 하루 무엇이 필요하니? 라고 물어본 뒤에 인스피레이션에 따라 무엇을 가지고 갈지 결정한다. 따옴표를 넣어야 되는데 안 넣으셨네요. 자, 그분이 그러신대요. 젤리 빈즈일 수도 있고 은행잎일 때도 있고 그날그날에 따라 다르지만 이것이다 라고 느낀 것은 항상 작은 지퍼백에 넣어 다닌다. 장기간 해외로 출장을 나갈 때는 일정이 정해진 시점에서 우니이피리와 상담을 시작한다. 요점을 말하자면 나는 즐거운 마음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니이피리는 자신이 그날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당신에게 전해지는지를 즐거움으로 여기고 있으며 그런 것을 당신이 챙겨주는지 아닌지에 신경을 쓰고 있다. 이 우니이피리의 가방은 우니이피리를 돌보는 작업의 일환이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니이피리와의 관계를 심화시키는 방법 중 하나인 것이다. 바나나 씨가 나에게 들려준 체험 이야기에는 그녀의 어린 시절부터의 여러 경험, 예를 들어 방이나 식물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경험도 있다. 그녀가 언제나 방에 감사하다고 말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가구가 망가졌을 때 그 고통을 느낀 적도 있었다고 했다. KR 여사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저도 이 경험 했어요. 이거 저도 읽다 보니 생각이 나요. 저 어렸을 때 저는 혼자 말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길을 걸어갈 때도 골목을 걸어갈 때도 어딘가를 갈 때도 집에 혼자 놀 때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대답하고 이야기를 하고 대답하고 여자아이들 많이 그러지 않으셨나요? 저는 그랬거든요. 내가 얘기하면 대답하고 내가 얘기하면 대답하고 계속 그렇게 저도 놀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의식이 이게 크면서 그게 내 안에 내면 아이가 있고 내 친구가 있고 라는 식으로 연결을 못 지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그 동화책 같은 거 읽어보면 곰이나 뭐 거인이나 이런 그런 대상으로 해서 그 아이가 밤마다 나타나서 곰이 막 날개가 달려서 어디 여행도 가고 저희 아들한테 그런 이야기 정말 많이 읽어줬거든요. 근데 이게 내면 아이구나.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외롭고 상처받은 아이가 치유되는 동화책을 제가 많이 읽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느꼈었어요. 나도 그랬었구나.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네. KR 여사의 말씀입니다. 내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의 일이다. 내가 정원으로 나가 머그컵에 담긴 물을 마시고 잠시 후 그 컵 옆을 지날 때 컵이 나를 치워줘 라고 말하는 게 들렸다. 나는 알았어. 금방 돌아와서 치워줄게 라고 말하고 빨래를 널기 위해 빨리 움직였다. 잠시 뒤에 다시 컵 옆을 지날 때 컵은 여전히 같은 장소에 놓여 있었다. 치워줘. 나를 부엌에 넣어줘. 다시 한번 똑같은 소리가 들렸다. 알았어. 금방 치워줄 테니까 좀만 기다려. 이렇게 말하고 다른 일들을 끝내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났다. 일을 다 마치고 바로 컵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을 때 그 컵은 깨져 있었다. 이 일을 통해서 때를 놓치게 되면 물질적인 것은 물론이고 감정이나 생각, 아이디어 등 사상적, 감정적인 것마저도 놓쳐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다시 말해 우니이피리와 교류가 가능해지면 만사가 보이고 들리게 되지만 그 순간에 정화를 해서 인스피레이션을 따르지 않으면 소중한 것을 놓쳐버리고 만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때 소중하게 여기던 컵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이 체험은 나 자신이 어떤 자신으로 있었는가를 일깨워주는 매우 중요한 기회였다. 나 자신이 어떤 자신으로 있었는가? 내 안에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신으로 있었다는 뜻이죠. 이분의 말씀은. 바깥 일을 몰두하다 보면 내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타인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죠. 내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소중한 것을 잃게 되고 나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체험을 KR 여사님께서 하신 거죠.
최근에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집안을 걷고 있는데 손자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 마루에 떨어져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그때 반사적으로 장난감을 들어 올리려고 했지만 우선 눈에 들어온 순간 정화를 했다. 그러자 소리가 들려왔다. 들어 올리지 말아요. 장난감이 그랬대요. 여기에 있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나는 알았어. 거기에 있으렴 이라며 마음속으로 답했다. 장난감이 거기에 놓인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만약 내가 정화를 하지 않고 우니이피리를 무시한 채로 독선적으로 들어올렸다면 깨져버린 머그컵의 경우처럼 무엇인가 잃어버리고 말았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모든 행동의 대부분을 정화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화를 하면 할수록 우니히피리는 중요한 것을 자꾸 알려준다. 이로써 더욱 많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다. 인스피레이션, 영감이죠. 당신의 인생이 커다란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가능해진다. 어쨌든 방법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핵심은 하나예요. 제가 뻘짓을 많이 한 사람으로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내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바깥에 보이는 물건들, 일들, 사람들, 행위들 모든 거에 정화하는 과정을 놓치지 않는 것. 거의 수행이죠. 수행. 네. 이거를 윗바사나라고 하나요? 그 스님들이 불교에서 할 때 의식을 언제나 깨어있게 만들어서 걸을 때도 내 뒤꿈치가 땅에 닿고 앞꿈치가 땅에 닿는구나 하면서 내 호흡이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자기의 모든 행위, 만약에 내가 가위로 종이를 오리면 내가 종이를 오리고 있는구나 라는 모든 거에 의식을 집중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하나를 추가하는 거죠. 사랑해, 고마워. 그러면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발생하는 일들, 사람들하고 관계, 이야기, 모든 것들을 정화를 하고, 그리고 정화를 하는 내 의식의 깊은 뿌리에는 반드시 내 아이, 내 내면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글자 그대로 이해를 해서 막 굉장히 복잡하고 헤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나는 나를 사랑하고 내 주변에 내 우니히피리가 내 내면, 나의 잠재의식이 내 앞에 펼쳐지는 내 모든 삶을 사랑하고 정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 보면 상당한 그 평화와 기쁨이 와요.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데 당장 내가 이거 했으니까 뭐가 달라지겠지? 저는 이거를 처음에 이 책이 아마 그때 새 책을 산 게 맞을까 싶네요. 그때 나올 때 저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사업을 시작하고 이거를 엄청난 돈을 주고 사놓고서는 대체 해결을 못하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영수증 돈을 내라고 저한테 청구서가 날라와요. 그 다음에 은행 이자 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이 오면 그림이 제 일상 속에 작은 청구서, 이게 아니고요. 그 청구서가 커다란 그림으로 말풍선, 제 앞에 있는 커다란 말풍선이 떠 있고 그거가 막 울산바위처럼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울산바위. 네, 정말 울산바위. 그 청구서가 너무 무섭고 그 청구서가 너무 두렵고 그런 세월을 살았었어요. 저는 그래서 막 복잡하고 의심이 되고 뭐 어쩌라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낸 게 뭐냐면 정화를 하면 세월이 지나면 청구서가 무섭지 않을 때도 오겠지?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여전히 나는 청구서가 무서운 사람으로 1년 후에도 살면 어떡하지? 청구서가 울산바위처럼 무서운 사람으로 1년 후에도 그렇게 살고 2년 후에도 그렇게 살고 10년 후에도 그렇게 살면 앞으로의 내 인생은 어떻게 하지? 왜냐하면 앞이 안 보일 때였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막 너무너무 무섭고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뭐라도 하자. 이분들이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진 않았을 거다. 그러니
청구서를 저는 정화를 했어요. 청구서를. 내가 나한테 오는 그 모든 청구서를 정화를 했고, 그러면서 살다 보니 어느 순간 청구서가 무섭지 않은 그런 시기가 오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긴 세월 우니피리와 호호포노포노와 함께 살았던 기억들이 마구마구 올라오네요. 처음에 어떤 책을 먼저 읽을까, 어떤 책을 읽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힘을 내게 할까. 아주 작은 정말 아주 작은 배터리지만 누군가는 그거를 가지고 힘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어떤 책을 읽으면 사람들에게 힘이 될까. 막 정말 이 책 저 책 많이 뒤적거리고 녹음도 사실 정말 엄청 많이 해놨는데 다 지웠어요. 근데 제가 호호포노포노 우니피리를 읽으면 이게 정말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느낀 게 그리고 내가 호호포노포노와 함께하는 삶을 살았구나.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모든 물음이 시작되어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렇게 되었구나. 그리고 호호포노포노가 나의 마음을 많이 치유해 주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네, 그러네요. 정말 어려운 시절을 넘기고 그랬네요. 호호포노포노가 힘이 되고 학원은 어쩌다 한번 한 것 같아요. 요즘도 학원은 잘 안 하는데 열심히 해보려고요. 그런데 나름 했던 정화와 나름 했던 학원들이 저의 삶을 일으켜 세워줬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내가 이것들로 인하여 살았구나. 내가 이것들로 인하여 여기까지 버텼구나. 그리고 지금 느끼는 마음의 평화와 나름의 자유를 느끼고 있구나.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더욱더 미친 듯이 하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네, 이건 분명히 효과 있어요. 예, 저의 경험이에요. 네, 긴 세월 정말 살아왔는데, 네, 저에게는 최악의 내 인생에 이런 일도 닥치는구나 라는 시절을 호호포노포노와 학원 그것이 함께 했네요. 여러분 사랑해요. 그리고 매일매일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 안의 잠재의식, 내 안의 우니피리 언제든지 모든 의식과 언제든지 모든 시선과 언제든지 모든 관심은 내 내면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절대 바깥에 그 모든 그러니까 무게중심을 바깥에 두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가 아니라 안 됩니다. 내 내면에 집중하세요. 그랬을 때 엄청난 힘이 나에게 나오고 그리고 행운이 나에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네, 지금 50분 정도 돼서 제가 이거는 다시 또 읽어드릴게요. 네, 그래서 뭐 우니피리에 무엇을 이름을 정해야 하나요? 뭐 어떤 이름을 정해야 하나요?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걔가 뭐라고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걔랑 저랑 접촉이 안 되나 봐요. 뭐 온갖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다 신경 끄세요. 그냥 언제나 모든 느낌을 내 내면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이름 생각 안 하면 안 해도 돼요. 이쁜이라고 이름 지었어. 나 이쁜이 아닌데. 이쁜이 이상해. 그러면 내 내면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름 지어준 건데, 이쁜이 안 어울려. 뭐라고 짓지? 사랑이라고 짓까? 뭐라고 짓까? 뭐 개 이름 같아. 뭐라고 그래야지? 이거 하시지 말고요. 그냥 진짜 그렇게 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거든요. 그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가만히 내 내면에만 의식을 집중하고 사랑해. 어때? 지금 기분 어때? 괜찮아? 아무데나 만들리죠. 근데 느낄 때 괜찮은 것 같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나의 내면이에요. 방법은 내 내면과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제3자가 거기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여러분 사랑해요. 덕분에 저도 좋은 시간 보냈어요. 여러분 사랑해요. 행복하셔야 돼요. 우리 다시 확언할까요? 오늘도 나는 행복을 선택합니다. 나는 지금 행복을 선택합니다. 나는 지금 성공을 선택합니다. 나는 지금 기쁨을 선택합니다. 나는 행운을 선택합니다. 행운이 나에게 술술 들어옵니다. 돈이 나에게 술술 들어옵니다. 우와! 돈이 쏟아집니다. 돈이 많아서 여유롭고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합니다. 네, 이렇게 확언 같이 해요. 물론 운이피리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제가 너무 헤맸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저는 그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궁금해해서 훈화요법이라고 하나? 뭐라 그러죠? 그 책 이름 또 까먹었네요. 이거에 어디서부터 이것이 시작이 되었는지 이 원 근본을 찾아서 제가 훈화치유인가? 그것까지 찾아서 제가 책을 다 싹쓸이해서 읽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막 깊이 들어가니까 인디언들의 무슨 약간 무속신앙 막 이런 것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현대의 약간 심리치유 개념으로 이렇게 제가 나름으로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하니까 괜찮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요. 언제나 핵심은 깊이는 궁금하신 부분은 학문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셔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핵심은 내 내면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심리서와 모든 종교와 모든 철학이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예요. 그걸 놓지 마시고 그것만 집중하셔야 돼요. 그 외부는 단지 어떤 방법론적인 부분의 차이일 뿐이에요.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해요. 고마워요. 덕분에 너무 감사한 시간 보냈어요. 우리 또 만나요. 안녕.